겨울이 막 끝나가던 3월의 새벽이었다. 영희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바라봤다. 이불 속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서늘했다. 결혼 20년 동안 이불 속의 온기는 단 한 번도 마음까지 데워준 적이 없었다. 처음부터 이 결혼은 그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남편 준호는 성실하고 순박한 농촌 청년이었고 그의 어머니 순자는 동네에서 이름난 강한 여자였다. 결혼식 날 순자는 신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 집 며느리는 다른 집처럼 편하게 못 살 거야. 우리 집안은 여자가 중심을 잡아야 하거든. 그때는 그 말이 책임감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건 경고였다. 그녀는 시댁의 규칙, 순자의 기준, 그리고 며느리는 참아야 한다는 구태 속에서 살아야 했다. 결혼 후 첫 해, 영희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쌀 씻고 반찬 만들고 밭일도 도왔다. 밤엔 병원 당직으로 일 나가기도 했다. 그녀는 그저 착한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었다. 하지만 순자의 눈엔 뭐든 부족했다. 도시서 자란 며느리가 시골 살림을 알겠어. 손이 하얗게 생겨서 일도 시원찮게 하네. 말마다 가시가 섞여 있었다. 남편 준호는 그런 말에도 늘 웃기만 했다. 우리 어머니 원래 저래. 그냥 흘려듣자. 그 말이 영희의 가슴을 더욱 찔렀다. 흘려듣는 건 쉬워도 그 상처가 마음속에 새겨지는 건 그녀 혼자였으니까. 시어머니 순자의 말은 해가 지날수록 더 노골적이 됐다. 손님이 오면 일부러 영희를 불러내 말했다. 우리 며느리 음식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참는 건 잘해. 모두가 웃었지만 영희는 웃을 수 없었다. 그녀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감정은 눌려 있었고 표정은 굳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길에 교회 아가씨 한 명을 집으로 데려왔다. 이 사람은 우리 교회 권사님 딸이야. 어머니 심부름 자주 도와줄 거야. 그녀의 이름은 미정이었다. 단정한 외모, 늘 고개를 숙이고 웃는 모습. 순자는 영희에게 말했다. 미정이는 예의도 바르고 마음씨도 곱다. 요즘 여자 같지 않아서 보기 좋아. 그 말은 칭찬 같았지만 그날부터 미정은 집에 너무 자주 들렀다. 시간이 흘러 봄이 여름으로 바뀌었을 때 영희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준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가 났다. 전화벨이 울리면 준호는 방으로 들어가서 받았다. 어느 날 밤 그는 잠결에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미정아, 미안해. 영희는 숨이 막혔다. 몸을 돌렸지만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다음 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밥을 차리고 말없이 출근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의 영희가 아니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영희는 우연히 시어머니의 서랍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준호 씨, 어머님 말씀처럼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이제 곧 영희 언니가 병원 일로 서울로 옮겨가면 그때는 우리 둘만의 집에서 시작할 수 있겠죠? 손이 떨렸다. 그녀는 편지를 구겨버렸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뒤에서 말했다. 그거 봤니? 이제 알겠네.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어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여자는 결국 남편 마음을 못 잡으면 끝이야. 그 말에 영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단지 천천히 방을 나와 현관문을 닫았다. 그 문이 쿵 하고 닫히는 순간 그녀의 지난 20년이 끝났다. 영희는 서울로 올라왔다. 처음엔 허무했고 매일 울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 한켠에서 묘한 힘이 솟았다. 내가 무너진 이유는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녀는 다시 병원에 취직했다. 야간 근무를 하며 돈을 모았다. 퇴근 후엔 커피 공부를 했다. 퇴근길에 카페 문을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며 다짐했다. 언젠가 저런 카페 하나쯤은 내가 열 거야. 5년이 지났을 때 그녀의 카페는 강남의 조용한 골목에 있었다. 간호사 시절의 꼼꼼함과 따뜻한 성격 덕분에 손님들은 사장님 커피는 마음이 녹아요. 라며 찾아왔다. 카페 이름은 라 루나에레이 LUNA, 달이라는 뜻이었다. 밤마다 달빛을 보며 영희는 자신에게 말했다. 달은 매일 상처처럼 깎이지만 다시 차오르지. 나도 그래. 10년 뒤 그녀는 작은 카페 체인으로 전국에 8개 지점을 낸 CEO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자수성가한 여성 CEO 인터뷰 요청입니다. 그녀는 웃으며 수락했다. 촬영이 끝난 뒤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렇게 힘든 시절을 견디게 해준 건 뭐였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복수요. 기자는 놀란 듯 웃었지만 그녀는 진지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복수가 아니라 나를 무시했던 세상에 보여주는 복수요. 당신들이 버린 사람도 이렇게 빛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그날 밤 그녀는 우연히 SNS에서 준호 사망설이라는 글을 봤다. 놀라서 클릭해보니 아니었다. 그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댓글 속에는 부인 버리고 바람난 남자 결국 망했다더라는 말들이 달려 있었다. 영희는 조용히 폰을 껐다. 복수란 누가 고통받는 걸 보는 게 아니었다. 그저 자신이 빛나는 걸 보여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카페 문 앞에 한 노파가 서 있었다. 바로 시어머니 순자였다. 어머니, 오랜만이네, 영희야. 순자의 얼굴은 예전과 달랐다. 주름지고 초라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거만했다. 우리 준호가 많이 아프다. 그 애를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순자는 계속 말했다. 그때는 내가 너무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성공할 줄은 몰랐어. 그래도 피는 못 속이는 법이지? 영희는 조용히 커피를 내렸다. 그리고 순자 앞에 놓았다. 이건 제가 만든 커피예요.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어요. 인생 같죠? 그게 무슨? 어머니, 그 집을 나올 때 저는 다신 울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약속 아직도 지키고 있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 맛은 썼다. 아주 쓰게. 순자는 커피잔을 탁자 위에 놓았다. 잔이 부딪히며 작게 울리는 소리. 그게 마치 과거의 모든 기억을 깨뜨리는 듯했다. 영희야, 너도 알잖니? 그땐 세상이 그랬어. 며느리는 참는 게 미덕이었고 시어머니는 집안의 기둥이었지.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세상이 그랬죠. 그런데 저는 이제 알아요. 그 세상이란 건 결국 사람의 선택이더라고요. 순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영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그저 끝났다는 표정이었다. 그날 밤 영희는 카페 불을 끄며 생각했다. 끝이란 게 이렇게 조용할 수도 있구나.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쉽게 끝을 내주지 않았다. 며칠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정영희 씨 맞으시죠? 보호자 연락처가 영희 씨로 되어 있어서요. 환자 이름은 김준호 씨입니다. 그 이름. 그녀는 잠시 숨이 멎는 듯했다. 병원 복도는 한산했다. 영희가 도착했을 때 준호는 산소호흡기를 단 채 누워 있었다. 한때 그녀가 사랑했던 그 얼굴. 지금은 피폐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의사는 말했다. 심장질환이 오래전부터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가까운 보호자가 없다고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녀는 침묵했다. 그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한때 그를 감싸주던 미정도, 그를 추켜 세우던 어머니도 없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손가방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떨렸다. 분노도 연민도 아닌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이 사람 참 불쌍하네. 그녀는 속삭였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그 눈물은 과거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준호는 그날 밤 의식을 잠시 되찾았다. 희미한 눈동자가 그녀를 향했다. 영희야, 그 목소리는 너무 약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땐 내가 어리석었어. 어머니 말씀만 믿고 너한테 상처 준 거 알아. 하지만 미정도 날 버리고 갔어. 돈도 다 가져가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잠시 그 눈물을 바라보다가 휴지로 닦아주었다. 괜찮아. 그때의 너와 지금의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니까. 미안해. 그 말이 끝나자 모니터의 심박선이 일직선으로 뻗었다. 영희는 눈을 감았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을 나왔다. 장례식장엔 몇 명의 친척만이 왔다. 순자는 울지도 못했다. 내가 그 애를 그렇게 만들었어. 그녀는 중얼거렸다. 영희는 장례식장 입구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저 여자가 전 부인이라더라. 근데 저렇게 침착할 수가 있나?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냥 마지막으로 준호의 영정 앞에 섰다. 잘 가요, 준호 씨. 당신이 무너진 자리에서 나는 다시 일어났어요. 그녀는 향을 피우고 조용히 절을 했다. 며칠 뒤 순자가 다시 카페를 찾았다. 이제 다 끝났네. 그 애도 가고 나도 병이 깊어.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는 카페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근데 참 신기하지? 인생은 돌고 돌아서 결국 갚는 법이야. 맞아요, 어머니. 세상은 결국 준 만큼 돌려주더라고요.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도 그게 벌인 줄 알아. 그래도 오늘은 그 커피 달게 마실게. 그녀는 천천히 커피를 들이켰다. 쓴맛 속에 미묘한 단맛이 느껴졌다.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이 맛이 인생의 맛이구나. 며칠 뒤 순자는 세상을 떠났다. 유품을 정리하던 중 영희는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이 있었다. 영희에게. 그땐 내가 너무 모질었다. 너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내가 젊었을 때 받았던 대접을 너에게 되풀이했을 뿐이야. 그게 잘못된 걸 알았지만 자존심이 용서를 막았어. 미안하다. 내 생의 마지막 날엔 내가 만든 커피를 마시고 싶었다. 영희는 조용히 편지를 접었다. 눈물이 떨어졌지만 이번엔 따뜻했다. 그 후로 몇 달이 흘렀다. 카페는 여전히 잘 됐고 그녀는 여전히 바빴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달라졌다. 그녀는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기 전에 문 앞에 작은 화분을 두었다. 그 화분에는 순자화라고 적혀 있었다. 시어머니의 이름이었다. 당신은 내 상처였지만 결국 내 성장이었어요. 어느 날 그녀의 카페에 한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혹시 사장님이 정영애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 미정이에요. 공기가 순간 멎었다. 미정은 예전의 앳된 모습이 아니었다. 눈가엔 주름이, 손엔 거칠음이 묻어 있었다. 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건 알아요. 그때는 너무 어렸고 어머니 말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다 잘못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영희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엔 연민도 증오도 없었다. 미정 씨 인생은요, 결국 자기 몫이에요. 그때 내가 무너졌다면 당신도 지금처럼 서 있지 못했을 거예요. 미정은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이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쓴맛은 줄이고 단맛은 조금 더 넣을게요. 그녀는 커피를 내렸다. 커피 향이 가게 안을 채웠다. 그 향은 지난 세월의 모든 상처를 감싸는 듯했다. 밤이 깊었다. 영희는 카페 불을 끄고 창가에 앉았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복수는 결국 나를 되찾는 과정이었네. 그녀는 달빛을 바라보았다. 오늘의 달은 유난히 밝았다. 그녀의 인생처럼.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스토리로 만나요.